안녕하십니까. 석간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9% 폭등하며 5,50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14%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개선 소식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반전했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거래 대금도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피 9% 폭등의 배경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 분석, 그리고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의 강력한 반등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가 9% 상승하며 5,5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5,5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457포인트, 9.13% 상승한 겁니다. 코스닥도 7.6% 급등하며 1,68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정말 놀라운 상승세인데요.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중동 지역 종전 기대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서 2주 내지 3주 내 철수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완화됐습니다. 둘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입니다. TSMC가 전일 6.78%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5.59% 상승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본격화됐습니다. 셋째, 미국 증시의 강력한 반등입니다. S&P 500 지수가 2.91%, 나스닥이 3.83%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스피 거래대금이 3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기관이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매수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 집중 매수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개인은 5천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몇 주간 개인들이 저점 매수에 나섰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수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개인 매도세가 집중됐지만 중소형주에서는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4% 급등했다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18만 9,600원으로 마감하며 13.4%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14%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0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기대감과 HBM 수주 확대 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률도 상당했던데요. SK하이닉스는 89만 3천 원으로 마감하며 10.66% 상승했습니다. 특히 HBM3E 제품의 엔비디아 공급 물량이 2분기부터 본격 증가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삼성 SDI가 5.88% 상승해 43만 2천 원을 기록했고, 에코프로는 6.88% 올라 14만 9,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원익 IPS가 12%, 주성 엔지니어링이 9.5%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3.17% 올라 40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현대차가 9.54% 급등해 48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중동 지역 긴장 완화로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기아도 7.2% 상승했고 현대모비스는 6.3% 올랐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도 있었습니까? 삼천당 제약이 10.25% 급락해 74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IM증권과의 분쟁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회사 측이 IM증권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연속 10%대 하락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어떤 섹터가 강세였습니까? 반도체가 12.3%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자동차가 8.7%, 2차 전지가 7.9% 상승했습니다. 화학과 철강도 각각 6.4%, 5.8% 올랐습니다. 사실상 전 업종이 상승한 셈입니다.
하락한 업종은 제약 섹터가 유일했는데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501.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했지만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된 영향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2%로 마이너스 0.71% 하락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내려온 겁니다. 월가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사실상 소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1,500원 안팎의 환율은 당분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지속된다면 환율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고환율 시대에는 수출 강한 국가대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유가가 배럴당 97.66달러로 마이너스 3.67% 하락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만약 종전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유가는 추가 하락 여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배럴당 90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무역 수지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특히 정유, 화학, 항공업종에는 원가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이 축소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보였다고요? 네, S&P 500 지수가 6,528.52로 2.91% 상승했고 나스닥은 21,590.63으로 3.83% 급등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46,341.51로 2.49%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급등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란 철수 발언이 나오면서 중동 전쟁 확대 우려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입니다. 엔비디아가 174.4달러로 5.59% 상승했고 애플이 253.79달러로 2.9%, 테슬라가 371.75달러로 4.64%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 완화입니다. 최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VIX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24.3으로 마이너스 3.76% 하락했습니다. 한때 30을 넘나들던 수준에서 크게 내려온 겁니다. 다만 여전히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특히 강세였다고요? 네, TSMC가 337.95달러로 6.78% 급등했습니다. TSMC는 최근 3나노 공정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로부터 추가 수주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AMD도 4.2% 올랐고 인텔은 3.7% 상승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 목표치를 6,8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JP모건도 나스닥이 22,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밸류에이션 부담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짚어보죠. 미국 정부의 이란 철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제로 2주에서 3주 내 철수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종전이 이뤄진다면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물류비 하락, 에너지 가격 안정 등 복합적인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한국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해운, 항공, 건설 업종에 긍정적입니다. 중동 항로가 정상화되면 해운사들의 운임 수익이 개선되고 항공사들은 우회 노선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설사들은 중동 재건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HMM이 7.3%, 대한항공이 6.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DDR4 8기가 가격이 지난달 대비 5% 상승했고, 낸드 플래시도 3%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HBM 수요입니다. AI 서버 증가로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4% 급등은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 2양산을 본격화하고 있고 엔비디아 퀄테스트도 통과 직전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게 되면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진입하면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격 협상력도 개선될 겁니다. 오늘 뉴스 중에 영업이익 125% 증가했다는 기업도 있던데요. 네, 일부 중견 제조업체들이 V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재고 조정과 구조 조정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행코의 맞춤형 엑시트 전략도 화제더군요. 전문자 한행코는 기내식 사업과 케이카 지분을 매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맞춤형 엑시트는 최근 사모펀드들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개별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모큐브는 광학 현미경 전문 기업인데 최근 반도체 검사 장비로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3차원 굴절률, 토모그래피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5%를 넘어섰습니다. 금융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나섰다고요?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오타 서울 프로젝트에 3,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오타 서울은 용산 한남동 일대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인데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메리츠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사업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메리츠에도 긍정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오타 서울은 완공되면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메리츠는 선순위 대출로 참여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한적이면서도 성공 시 수익률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관련 소식도 있던데요. 우리투자증권이 IB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자본력 한계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딜에서 주관사 역할을 맡지 못하고 인수단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기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의 추가 출자나 타 증권사와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케이프가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네요. 케이프와 케이프증권이 동반으로 자사주 소각과 감액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감액 배당은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 측은 미래 성장 투자를 위해 내부 유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경영진 교체가 있었다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곽동걸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문 경영 체제를 본격화했습니다. 곽 대표는 사모펀드 업계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인데 특히 구조조정 투자와 턴어라운드 전략에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틱인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소식도 있던데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깜짝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당초 유통 대기업들이 주요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에 400여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 가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68,931.2달러로 1.02% 상승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65,000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7만 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7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넘어선다면 7만 5천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부담 요인입니다.
최근 SEC가 일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데요? 금이 온스당 4,742.6달러로 2.04% 상승.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68,931.1달러로 1.02% 상승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65,000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7만 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7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넘어선다면 7만 5천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부담 요인입니다. 최근 SEC가 일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데요? 금이 온스당 4,742.6달러로 2.04% 상승했습니다. 4,7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오른 것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2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달러 약세 가능성,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등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들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이 있어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온스당 4,500달러 선이 주요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 남은 기간 주요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지수가 양호하게 나온 만큼 서비스업 지수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신규 고용이 2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정은 어떻습니까?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총재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이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미리 살펴볼까요? 다음 주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집중돼 있고 목요일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나옵니다. 또한 수요일에 미국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이는 5월 금리 결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코스피가 9% 급등했지만 이를 단기 과열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개선은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급등한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장비주나 소재주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둘째, 종전 수혜주입니다. 해운, 항공, 건설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실적 개선주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넷째, 배당주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우량주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종전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만약 중동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지표 악화입니다. 고용지표나 소비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급등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선다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는 흥분을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변동성 확대 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테마나 모멘텀만 보고 투자하면 실적 발표 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몇 달간 외국인 이탈이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수급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틀, 사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본격적인 트렌드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당분간 매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서 비중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 1,500원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해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는 수출주 중심 포트폴리오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오늘 인터뷰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고환율 시대에는 수출 경쟁력이 강한 국가대표 기업들이 수혜를 입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TF 투자자라면 수출주 중심 ETF나 환노출형 해외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일부는 환해지형 상품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방송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9% 급등하며 5,50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14% 급등했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만큼 테마보다는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9% 폭등하며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반전 신호를 보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S&P 500이 2.91%, 나스닥이 3.83% 상승하며 강력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중동 종전 기대감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에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와 고용지표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분산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